어르신께 예의 좀 지키세요. 런던의 한 한식당에서 울린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의 에이스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평온한 성격의 손흥민이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말했던 걸까요? 토트넘 시절 그가 보여준 이 놀라운 순간을 직접 목격한 미국인 기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15년째 생활하고 있는 미국인 기자 마이클 톰슨입니다. 현재는 BBC 스포츠 부문에서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축구를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은 LAFC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가 아직 토트넘에서 뛰고 있던 시절의 일입니다. 수많은 선수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경기장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바로 손흥민이라는 선수 때문이었죠. 경기장에서는 냉정하고 치밀한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정말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더라고요. 몇 해 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일상을 다룬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토트넘에서의 활약상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었지만 경기장 밖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국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축구 철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했습니다. 몇 주간의 사전 조사를 통해 그가 자주 찾는다는 런던 시내의 작은 한식당을 찾아냈어요. 킹스 크로스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였는데 현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시더니 제가 손흥민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쓰고 싶다고 설명하자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 청년은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항상 조용히 와서 조용히 가는데 직원들한테도 너무 친절하거든요. 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었죠.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말이에요. 그날 오후 약속 시간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는데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직원분들이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분이 계셨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물컵과 반찬을 나르고 계셨는데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어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마 사장님의 어머니이시거나 친척분이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기 위해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오면 부담스럽지 않게 몇 장의 사진을 찍고 짧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문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건 아니었지만 이 집의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식 맛보다도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많이 굽히시고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도 묵묵히 일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가끔 허리를 펴시면서 잠깐 쉬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나이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할머니가 조금만 느리게 움직이거나 실수라도 하시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평소 영국 사람들은 대체로 예의 바른 편인데 그날은 왠지 예민한 손님들이 많았나 봅니다. 아니면 바쁜 시간대라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할머니가 물컵을 놓을 때 약간의 물이 튀었다고 째려보는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반찬 리필이 늦다고 짜증을 내는 여성도 보였고요.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계속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런 상황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금까지 제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그의 성격으로는 절대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항상 예의를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선수였으니까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어른에 대한 예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손흥민은 그런 전통적인 가치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 인터뷰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했죠. 과연 그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약속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당 분위기가 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인데도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셔야 했고 그럴수록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일이,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실제로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 이 평범해 보였던 오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보니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앞서 걸어오는 분은 키가 크고 날씬한 청년이었고 뒤따라 오시는 분은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청년의 걸음걸이가 뭔가 익숙해 보였는데 바로 손흥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그가 들어오자마자 한 행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명인들은 들어오면서 주위를 둘러보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손흥민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자를 더 깊게 눌러 쓰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구석진 자리로 향했거든요. 아버지로 보이는 분과 함께 제가 앉은 곳에서 3테이블 정도 떨어진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카메라를 준비했지만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기다리기로 했어요. 손흥민과 아버지의 대화를 엿들어 보니 정말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여기 음식이 고향 맛이랑 비슷해서 좋아.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죠. 그런데 손흥민의 목소리에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말투 하나하나에서 한국의 효문화가 묻어났습니다. 그들이 메뉴를 고르는 동안 저는 손흥민의 시선이 자꾸 주방 쪽으로 향하는 걸 발견했어요. 정확히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의 표정에서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드님, 무엇을 드릴까요? 할머니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가셨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계셨는데 메뉴판을 들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즉시 일어서서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앉으셔서 주문 받으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서 계속 서 계셨어요. 손흥민은 잠깐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시니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문을 마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최근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니? 괜찮아요, 아버지. 다음 경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화 중간중간에 손흥민의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향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물컵을 나르시다가 살짝 비틀거리셨어요.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으셨지만 물컵이 흔들리면서 물이 약간 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흥민의 표정이 확실히 변했어요. 걱정스러운 기색이 더욱 짙어졌거든요. 아버지, 저 할머니 많이 힘들어 보이시지 않아요? 손흥민이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저 나이에 저렇게 일하시기 힘드실 텐데. 두 분 모두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같았던 거죠. 저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손흥민의 성격상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유명인이라는 위치상 함부로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식당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인데도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직원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거의 쉴 틈이 없으셨어요. 테이블 정리, 물컵 리필, 반찬 보충까지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고 계셨거든요. 손흥민은 음식이 나오자 젓가락을 들었지만 제대로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한 숟가락 먹고는 또 할머니 쪽을 바라보고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가도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듯 했어요. 흥민아, 마음 쓰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니. 아버지의 조용한 충고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테이블에 앉은 중년 남성 손님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물 좀 더 주세요. 목소리 톤이 상당히 거칠었어요. 할머니는 급히 물병을 들고 그 테이블로 향하셨는데 서두르시다 보니 더욱 손이 떨리셨습니다. 물을 따르시는데 컵 밖으로 물이 몇 방울 튀었어요. 정말 작은 실수였는데 그 손님의 반응은 과도했습니다. 아, 뭐 하는 거예요? 옷에 튀었잖아요. 할머니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면서 냅킨으로 닦아드리려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의 표정 변화를 생생히 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온화한 표정이 사라지고 뭔가 단단한 표정이 되었어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보였고요. 아버지도 아들의 변화를 느끼셨는지 손을 살짝 그의 팔에 얹으셨습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려라. 아버지의 무언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손흥민의 눈빛은 이미 평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인터뷰에서 봐왔던 온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면이었어요. 마치 축구장에서 상대방의 거친 태클을 당했을 때의 그런 단호한 눈빛 말이에요.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손님은 계속해서 할머니를 다그쳤어요. 나이가 많으면 조심히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셨고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촬영하는 건 예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보다는 손흥민이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손흥민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내 마음대로 하라는 허락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식당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중년 남성 손님의 불만 표출 이후로 다른 손님들도 뭔가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작은 일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실수가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긴장하시다 보니 손떨림이 더 심해지셨고 그러다 보니 물컵을 나를 때마다 조금씩 흘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의 성함이 이순자 여사셨어요. 한국에서 이민 오신 지 10년이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사는 원래 한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온 후 정착하게 되면서 70이 넘은 나이에 런던까지 오시게 된 거였습니다. 언어 문제 때문에 다른 일을 찾기 어려워서 이 한 식당에서 일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손흥민은 이 여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평소 인터뷰에서 보던 차분하고 온화한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손흥민이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더 확실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러게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하시기가 얼마나 힘들겠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테이블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젊은 커플이었는데 여성분이 이 여사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반찬 리필 좀 해주세요.
이 여사는 급히 그 테이블로 향하셨는데 서두르시다 보니 발을 살짝 헛디디셨어요.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으셨지만 들고 계시던 반찬 그릇이 흔들리면서 김치 몇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이 여사에게 집중되었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 여사는 연신 사과하시면서 떨어진 김치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셔서 허리가 잘 굽혀지지 않으셨습니다. 무릎도 아프신 것 같았고요. 그 모습을 본 그 커플의 반응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아, 정말.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어떡해요? 남성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성도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거들었고요.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의 손이 젓가락을 더 세게 쥐는 걸 봤어요. 턱 근육도 약간 경직된 것 같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상황을 더 지켜보려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사는 겨우 김치를 주우시고는 새로운 반찬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손이 계속 떨리셔서 반찬을 놓을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 커플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 여사의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식당이 더 바빠지면서 이 여사에게 요구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테이블 정리, 주문 받기, 음식 서빙, 설거지까지 거의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고 계셨어요. 점장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은 주방에서 요리하느라 바빴고 다른 직원은 계산과 주문 정리에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결국 홀 서빙은 이 여사 혼자의 몫이 된 거죠.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강도 높은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음식을 드시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여사에게 시선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도 줄어들었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흥민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가 다시 한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아버지,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실한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손님이 이 여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온 중년 여성이었는데 물 좀 더 주시고 숟가락도 바꿔주세요. 이거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사실 숟가락은 깨끗했는데 그냥 트집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사는 또다시 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시면서 새로운 숟가락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따르시다가 손이 너무 떨려서 컵 밖으로 물이 많이 튀었거든요.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 여성 손님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옷에 다 튀었잖아요. 이렇게 일하시면 어떡해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쪽을 바라봤어요. 이 여사는 급히 냅킨을 가져와서 그 손님의 옷을 닦아드리려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하지만 그 손님은 냅킨으로 닦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거든요.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도 아들의 변화를 느끼셨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아버지. 손흥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저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아버지는 흥민아, 진정해라.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손흥민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장이 주방에서 나와서 이 여사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점장이 주방에서 나와서 이 여사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그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었거든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젊은 남성은 지금까지 주방에서만 머물렀는데 홀에 나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였죠. 이 여사님. 점장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조심해서 일하실 수 없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여사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고 고개도 더 깊게 숙이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30대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서글프셨을까요?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테이블을 살짝 쥐었다가 놓는 것을 봤거든요. 턱 근육도 더욱 경직되었고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축구장에서 부당한 판정을 받았을 때의 그런 표정이었어요. 여사님,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손님들 앞에서는. 점장이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정말 예의 없었습니다. 어른에게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나이 많은 분에게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 여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셨어요.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안타까웠어요. 아마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셨나 봐요.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았거든요. 손흥민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참아라라는 눈빛을 보내고 계셨지만 손흥민의 눈에서는 이건 참을 수 없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아버지, 저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손흥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화가 나 있었어요. 저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흥민아,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건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 문제잖아요. 그때 아까 그 중년 남성 손님이 또다시 이 여사를 불렀어요. 여기요. 계산서 좀 가져다 주세요. 목소리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이 여사는 급히 그쪽으로 향하셨는데 서두르시다 보니 또 실수할 뻔했어요. 계산서를 가져다 드리는 과정에서 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여사가 그걸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시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손님은 기다려주지도 않고 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재촉했어요.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움직임을 봤어요. 실제로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거든요. 아버지가 손을 얹어서 말린 것 같았어요. 잠깐만 흥민아. 조금만 더 참아봐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그 중년 남성이 계산을 하면서 이 여사에게 말했거든요. 솔직히 이 나이에 이런 일 하시는 게 맞나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정말 심한 말이었어요. 이 여사는 죄송합니다라고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정말 아팠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때문에 분위기가 좀 다른 곳으로 갈까? 이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이 여사도 그런 말들을 듣고 계셨을 텐데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점장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이 여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사님, 오늘 좀 많이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도와주기는커녕 더 압박을 가하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가 이렇게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평소 인터뷰에서는 항상 웃고 있었고 어떤 질문에도 차분하게 대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손흥민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같은데. 목소리에 감정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괜한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흥민아, 그래도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사람 돌이 문제잖아요. 손흥민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건 기본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에서 한국의 전통 가치관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정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여사가 다른 테이블에 물컵을 나르시다가 발을 헛디디신 거예요. 균형을 잃으시면서 물컵이 흔들렸고 결국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모든 손님들이 그쪽을 바라봤고 이 여사는 그 자리에 멈춰 서 계셨습니다.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고 계셨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 여사가 급히 사과하시면서 깨진 조각들을 주우려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유리 조각을 줍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점장이 또다시 다가왔어요. 이 여사님, 이게 몇 번째예요? 오늘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다그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손흥민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젓가락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흥미나 잠깐 하고 말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손흥민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제 카메라는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런 순간을 촬영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진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주우려 하셨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신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흰 머리가 고개 숙인 사이로 보였고 구부정한 등의 선이 그분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점장은 여전히 도움을 주지 않고 서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혀를 차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도 주방에서 고개만 내밀고 상황을 지켜볼 뿐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손님들의 반응도 차가웠어요. 몇몇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나가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 여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듯한 표정들 뿐이었습니다. 아까 그 중년 남성은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면서 고개를 저었는데 마치 이 식당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의미 같았습니다. 이 여사도 그런 시선들을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저는 그때 손흥민의 변화를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두 손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고 호흡도 거칠어졌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흥민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 여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여전히 바닥에서 유리 조각들을 줍고 계셨어요. 손이 너무 떨리셔서 작은 조각들을 짚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분이 계속 중얼거리시는 말이었어요. 자신을 탓하는 말들이었거든요. 점장이 다가와서 또다시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사는 더욱 작아지셨고 사과의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답답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점점 더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떤 테이블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아예 자리를 뜨려는 움직임도 보였어요. 이 여사는 그런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손흥민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의 무언의 대화에서 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 같았어요. 그는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조용히 이 여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그의 움직임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손님 중 한 명이 뭔가 하려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사 옆에 도착한 손흥민은 잠깐 멈춰서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줍고 계시는 이 여사, 그리고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한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여사 옆에서 유리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여사는 깜짝 놀라시며 손흥민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조각들을 주었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집에서 할머니를 돕는 손자 같았습니다. 점장과 다른 직원들도 이 광경을 보고 당황했어요. 손님이 청소를 도와주는 상황이 생소했을 거예요.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작은 조각들까지 하나하나 주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그 의미를 파악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남성이 나이 든 여성을 돕는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은 거죠. 손흥민은 모든 조각을 다 주운 후에도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혹시 놓친 것이 없나 하고 말이에요. 그 세심함에서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여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그 젊은 커플 중 여성이 또다시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상황이 정리되어 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카메라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올 것 같았거든요. 손흥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유리 조각을 다 주운 손흥민이 천천히 일어서려는 순간, 아까 그 젊은 커플의 여성이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어 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여성은 이 여사를 향해 정말 심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집에 있어야 한다는 식의 말이었어요. 외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상처되는 말이었죠. 이 여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흥민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축구장에서 상대팀의 거친 태클을 받았을 때의 그런 단호한 표정이 되었어요. 저는 그의 변화를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턱 근육이 경직되었고 두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어요. 호흡도 거칠어졌고 평소 차분했던 눈빛에 불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사과만 하고 계셨어요. 아마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셨나 봐요.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미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점장도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손님의 편을 들면서 이 여사에게 더욱 강한 어조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직원을 보호해야 할 사장이 오히려 손님들 앞에서 직원을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특히 나이 많은 어른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이는 아예 자리를 뜨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여사를 향한 시선들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젊은 커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점장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자신의 모자에 손을 올린 것이에요. 지금까지 정체를 숨기기 위해 깊게 눌러쓰고 있던 그 모자를 벗으려 하는 거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과연 그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까지 이 상황에 개입할까요? 유명인으로서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여사를 지켜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말리려고 했지만 손흥민의 결심은 이미 굳어진 것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모자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자가 벗어지면서 손흥민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몇 초 후부터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작은 목소리로 불렀고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이 여사를 차갑게 바라보던 시선들이 모두 손흥민에게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식당 전체를 완전히 침묵시켰어요. 아까까지 시끄럽게 수군거리던 소리들이 모두 멈췄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손흥민의 말은 간단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어른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말투에서 한국의 전통 가치관이 느껴졌습니다. 나이 많은 분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라는 것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표현했어요. 아까 그 젊은 커플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특히 이 여사에게 심한 말을 했던 여성은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설마 손흥민이 자신의 말을 들었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점장도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아까까지 이 여사에게 강하게 나오던 태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유명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 분노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고 이 여사를 향해서는 여전히 존경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의 진짜 인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여사는 손흥민이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더욱 당황하셨어요. 이런 유명한 분이 자신을 위해 나서주다니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을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은 이 여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단순한 쇼나 이벤트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여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한국의 전통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죠.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뭔가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후 식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이 여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해요. 평소 인터뷰에서 보던 조심스럽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점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아까까지 이 여사에게 강하게 나오던 태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유명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이런 상황에 개입하게 되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손흥민은 점장을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는 사장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나이 많은 직원에게 손님들 앞에서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한국의 어른 공경 문화가 깊게 배어 있었어요. 점장은 변명을 시도했지만 손흥민의 논리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손흥민이 지적한 것들이 모두 맞는 말이었거든요. 직원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할 사장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으니까요. 아까 이 여사에게 심한 말을 했던 젊은 커플도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특히 여성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듣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려 했지만 손흥민이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비난보다는 이해를 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깨달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들도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다른 손님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유명인이 나타났다는 호기심이 컸지만 점차 손흥민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라는 것을 말이에요. 손흥민은 이 여사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격려였을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아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치를 지키려는 아들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식당 분위기도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아까까지 날카롭고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진심 어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점장은 결국 이 여사에게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배려하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직원들도 도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손흥민의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젊은 커플도 나가기 전에 이 여사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모범이 그들에게도 깨달음을 준 거예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이 여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이나 음식이 맛있다는 칭찬 등이었습니다. 아까까지 차가웠던 시선들이 모두 따뜻하게 변해 있었어요. 손흥민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나이 많은 분을 존중하는 모습 말이에요. 이 여사도 이런 변화에 감동하셨어요. 아까까지 위축되어 있던 모습과는 달리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그분에게 힘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이 정말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리더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생각해준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손흥민의 용기와 진정성에 감동한 거였죠.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이 여사도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을 거예요. 손흥민의 말이 끝나고 식당 안에 따뜻한 박수가 울린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듯이 더욱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시 아버지가 계신 자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계속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의 진짜 인품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와의 대화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음식 맛이 어떤지, 다음 경기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등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아까 일어난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거나 과시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여사는 그 후 훨씬 편안해 보이셨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따뜻해졌고 점장도 더 이상 핀잔을 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다른 직원이 나와서 함께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한마디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새로 들어오는 손님들도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 여사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실수가 있어도 너그럽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만든 변화였어요. 손흥민은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점장이 계산을 받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손흥민이 해준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정확히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서도 그는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서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이 여사의 표정에서 감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손흥민이 이 여사에게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전했다고 해요. 허리와 무릎이 아프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쉬셔도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따뜻한 배려가 이 여사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을 거예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모두들 이 여사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까 그 젊은 커플도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했다고,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사도 괜찮다고 하시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손흥민과 아버지도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이 여사의 앞치마 주머니에 조용히 무엇인가를 넣은 거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앉은 위치에서는 그 장면이 보였거든요. 손흥민이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도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의 진짜 인품을 볼 수 있었어요. 선행을 해도 자랑하지 않고 도움을 줘도 과시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문을 향해 걸어가는 손흥민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명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행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고 약자를 돕는 모습이었거든요. 문을 나서기 전에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식당 안을 돌아봤어요. 이제 평화로워진 분위기, 따뜻해진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다시 미소를 찾은 이 여사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도 아들의 행동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에서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뿌듯해하셨을 거예요. 두 분이 나간 후에도 식당 안의 따뜻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어요. 손님들끼리도 더 친근하게 대화하고 이 여사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만든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여사는 그날 하루 종일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고 해요.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존중과 배려를 받으면서 자신감도 되찾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힘든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말이에요.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그가 이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해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과시하려는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태도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식당이 조용해진 후 이 여사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날 하루가 정말 특별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이에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을 다시 느낀 하루였거든요. 점장도 오후 내내 이 여사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아까 손흥민 앞에서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도 나와서 함께 일을 도와줬고 손님들도 하루 종일 이 여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이 여사는 그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당 정리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지는 게 있었어요. 이 여사는 깜짝 놀라며 주머니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분명히 넣어둔 기억이 없는데 뭔가가 들어있었거든요. 주머니에서 나온 건 작은 쪽지와 파스 몇 개였어요. 이 여사는 언제 누가 이런 걸 넣어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떠오른 건 오후에 있었던 그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손흥민이 나갈 때 잠깐 가까이 다가왔던 그때 말이에요. 쪽지를 펼쳐보는 이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쓰인 한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글씨체에서 정성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이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쪽지에는 이 여사의 건강을 걱정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타지에서의 고생을 이해한다는 말, 허리 아프지 않게 꼭 파스를 붙이라는 당부, 그리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라는 서명과 함께 말이에요. 그 정중한 말투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예의가 느껴졌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글 전체에 배어 있었어요. 이 여사는 쪽지를 읽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몇 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갔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파스를 보니 더욱 감동이었어요. 단순히 위로의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까지 준비해온 거였거든요. 허리가 아픈 걸 눈치채고 이런 준비를 해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이 여사가 우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어요. 쪽지의 내용을 들은 그들도 모두 감동했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이렇게까지 배려해 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들도 손흥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점장도 쪽지를 보고는 자신의 행동을 더욱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행동까지 하는 걸 보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정말로 직원들을 더 잘 보살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여사는 쪽지를 소중히 지갑에 넣어두셨어요. 앞으로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스는 그날 밤 바로 허리에 붙이셨어요.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몸의 아픔보다도 마음의 따뜻함이 더 큰 치유가 되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신 이 여사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딸도 어머니의 감동 어린 목소리를 듣고는 함께 울었어요. 딸은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민 생활의 어려움, 언어 장벽, 그리고 나이 차이로 인한 소외감까지. 그런 어머니에게 이런 따뜻한 일이 생긴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도 연락을 드렸어요. 아들은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유명한 선수가 어머니를 그렇게 배려해줬다니 정말 고마웠거든요. 가족들은 모두 손흥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여사에게도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 여사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손흥민의 쪽지를 몇 번이고 읽어보셨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진심이 글 한자 한자에서 느껴졌거든요. 특히 마지막 인사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라는 화려한 타이틀보다도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이 여사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이었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죠. 손흥민의 따뜻한 배려를 받은 후로 자신감도 생겼고 다른 사람들도 더 따뜻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그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건 진짜 훌륭한 사람은 유명하다고 해서 거만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따뜻하고 더 배려심이 깊다는 것을 손흥민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손흥민의 쪽지를 읽던 이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몇 년간의 이민 생활에서 받았던 크고 작은 상처들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오늘 경험한 따뜻함이 그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여사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일은 힘들었지만 표정이 밝아졌고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목소리도 더 자신감이 있어졌습니다. 손흥민이 건넨 용기가 이 여사에게 새로운 힘을 준 거죠. 점장도 약속을 지켰어요. 이 여사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며 도와주기 시작했고 무거운 일은 젊은 직원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변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식당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곳을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장소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 여사를 다시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분의 변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전처럼 위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따뜻한 모습이었거든요. 손흥민의 한 번의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 여사는 저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쪽지의 내용부터 가족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보여준 진정한 배려와 겸손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이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해요. 특히 손자들이 손흥민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훌륭한 선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도 이 취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간적인 모습을 담으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리더십과 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였어요. 그의 분노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사회의 올바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분노였어요. 이런 분노야말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후 손흥민이 다시 그 식당을 찾았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자연스럽게 이 여사와 대화를 나누고 건강은 어떤지 안부를 물었다고 해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손님들도 감동했어요. 유명인이 한번 좋은 일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사는 지금도 그 쪽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계세요.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어보신다고 해요. 그리고 파스도 떨어질 때마다 새로 사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날의 따뜻함을 계속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다른 한국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에 대한 자부심도 더욱 커졌다고 해요. 영국에 살고 있는 저에게도 이 경험은 큰 교훈이 되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바로 상호 존중과 배려였어요. 손흥민의 그날 행동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인 어른 공경과 약자 보호 정신을 몸소 실천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지금 손흥민은 미국 LAFC에서 뛰고 있지만 그날 런던 식당에서 보여준 모습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축구장에서의 골보다도 더 오래 기억될 아름다운 순간이었거든요. 이 여사도 이제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계셔요.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날 식당에서 일어난 일은 작은 기적 같았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손흥민의 진짜 모습입니다.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플레이보다도 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한 사람의 올바른 분노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용기 내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손흥민이 그날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진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